프리의 경우에는 사실 한미 FTA 때문에 사실상 관세는 얼마 없는 상황인데 부가세는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VAT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FTA이기 때문에 상호관세도 적용이 안 되는데 부가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세는 관세보다 징벌적이다. 부가세 운영국가를 지목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가 대미관세와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 수출되어 왔는데 부가세가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제품도 그렇고 다 붙는 것이 붙으면은 이거 관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부가가치세 시스템 사용국은 관세 부과국으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등 170여 개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나라가 다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미국도 실제로 VAT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동등하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EU는 좀 부가세율이 높습니다. 17에서 한 27% 되다 보니까 미국은 소비세율이 0에서 한 10% 정도 수준인데 실제로 이제 미국은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VAT가 그냥 평균적으로 똑같습니다. 1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부분 지역보다 높으니까 이 부가가치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여기겠다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세계무역기구 WTO가 부가세는 관세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협상의 범위가 전 세계 170개국으로 넓혀지는데 이 점도 뭐다? 하나씩 또 개별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첫 타겟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었고 그다음에 품목별로 철강, 알루미늄, 거기에 상호관세, 부가세까지 그야말로 취임 이후에 연이은 관세 폭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관세 폭탄 4종 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물망으로 하다 보니까 피해가기 힘든데 일단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해놓고 또 협상이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국의 추가 관세 시작으로 연이은 관세 폭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세 4종 세트입니다. 자, 일단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국가별 관세, 중국의 10%포인트 추가 관세, 캐나다, 멕시코에 3월 4일로 유예가 됐지만 25%가 관세, 그 다음 2종 세트가 품목별 관세, 철강, 알루미늄 3월 12일 부과, 자동차는 4월 2일, 반도체, 의약품, 또 배터리에 대해서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 상호관세입니다. 이번에 상호관세입니다. 품목별까지 이야기해놓고 상호관세 이것도 피해가면 이제 상호관세다. 그래서 이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만큼 부과하겠다. 또 부가가치세는 규제 등 조사해서 관세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사정이 뭐냐?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다 매기겠다. 이게 이제 보편관세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세금을 그냥 다 매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인데 부가세, 보조금, 환율까지 이제 고려하게 되면 비관세 장벽도 감안한다는 거예요. 지금 관세만 4종 세트고 여기에 비관세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것 외에는 피해갈 길은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중에 가장 많은 품목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게 4월에 지금 관세가 예고가 돼 있고 여기에 반도체도 검토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우려는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그물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만 개별 협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돈 주니어와 골프를 쳤습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2일쯤 자동차 관세를 예고하는데 대미 수출 1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자, 2024년도 대미 수출 1, 2위 우리가 K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1위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반도체. 원래 우리는 반도체가 제일 주력인데 지난해만 놓고 보면은 자동차가 반도체보다 3배 이상, 3.2배나 됩니다. 그래서 4월 2일 자동차 관세가 상당히 부과 시작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 관세는 동일 세율, 차등 부과 여부 등도 결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협상할 건 다 이렇게 내버려 두고 크게만 이렇게 탁탁 때려서 일단 겁을 잔뜩 주는 이런 형태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25%의 상호 관세율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도 재협상이 이제 검토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 SK가 상당히 타격이 우려되는 게 보조금 주겠다고 지금 이미 확정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서둘러 가지고 1월 20일 침식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침식하기 전에 발표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요걸 좀 깎을 수도 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러턴이 아직 지명자입니다. 예, 최종 인준이 안 됐어요. 예. 상무장관인데 계약서를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무장관한테도 과연 이 계약서도 나라별로 기업별로 계약서를 다 다르게 볼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우리 수출이 이 위기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조선업이나 에너지 산업이 우리의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영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든 비관세든 이런 무역의 협상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가별, 기업별 다 다를 거예요. 추가 조건 예외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 해군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미국이 제일 전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넘버원이 해군 능력입니다. 해군입니다. 근데 이 K조선업 트럼프 정부의 협력 대상으로 수시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공화당이 군함 건조에 대해서는 동맹국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안 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과 한국인데 일본은 미국 조선까지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해요. 1,500조 200척의 미 군함 건조 시장이 개방되면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습니다. K조선이 미국 시장에 확장 준비.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엔 미국 조선소까지 아예 사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군의 MRO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메인터넌스, 유지, 정비, 그다음에 리페어, 수리,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운용 요 사업인데 미국 군함 시장의 파급 효과가 고관세 통상 압박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조선업 때문에 일단 다 봐준다.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상당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2035년에는 또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지금 협력하고 있는 것이 1,600조 원전 시장. 이 부분도 상당히 결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인데 일단은 큰 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무부처는 역시 산업부입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미국을 찾습니다. 지금 하워드 러트닉은 인준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 이제 고위 관계자라든가 무역대표부 관계자들 만나서 관세 관련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만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한 차례 더 안덕근 장관이 또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협상인데 남은 두 달이 골든타임이다. 대부분 이게 5, 6월 달 안으로는 다 정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최소한 그런 내용은 미국 측의 핵심 관심사항을 파악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겠다. 관계부처 중심으로 TF를 이제 가동하고 비관세 장벽을 면밀히 점검한다는데 산업부 통상 박종훈 통상차관보가 방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실무 협의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상무부의 또 USTR, 특히 중요한 게 USTR이에요. 미국 무역대표. 이걸 누구를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관세 등의 현안 조율하는데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미 상무부 장관은 아직 지명이 안 됐습니다. 지명 예정인데 지금 뭐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임박해서 또 불거져 있습니다. 뭐 그린란드에 뭐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산업장관이 또 이렇게 되면은 일정을 좀 조정해서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재계의 경제사절단도 방밀해서 협력 기회를 발굴할 것으로 보입니다.